비보 좌회전 FSD 테스트 영상으로 커뮤니티에서 유명한 척쿡은 한국 시간 기준 5월 6일 새벽에 X에 4장의 사진을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는 그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테슬라 에이다스 운전자들이 미공개 버전의 FSD인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검증하러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래 이미지에서 사이버 트럭과 하드웨어사 모델 3를 볼 수 있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4장의 사진을 같이 업로드하였습니다. 사진에는 현지 시간 5월 5일 오전 11시에 찍힌 사이버 트럭과 모델 3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들은 테슬라 커뮤니티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델 3를 자세히 보면 운전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와 관련된 소식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미디어 플랫폼 나더 테슬라 앱의 공식 X 계정은 이 사진을 인용하며 여러분을 놀래키려 하는 건 아니지만 사진을 보면 모델 3 안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로보택시 시범 출시까지는 27일 남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참고로 이것은 농담이었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이를 허용하는 자율성 규정이 없습니다. 라면서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뒤에 크리스 마르스탈러라는 유저가 등판해 아니요, 우리는 분명히 이를 허용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차량은 인간 운전자가 차량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상태에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고 이에 나더 테슬라 앱은 흥미롭네요. 그래서 플로리다에서는 텍스트 목적으로 허용하고 있군요. 이 경우도 그에 해당할 겁니다. 만약 테슬라가 안전운전자 테스터를 뒷좌석이나 근처 어딘가에 앉혀놓았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겠네요. 그래도 저는 아직 이 차량들이 유인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요 라고 답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여러 논쟁을 낳았습니다. 우선 테슬라 인플루언서 홀마스 카탈로그는 해당 게시글을 인용하며 잠깐 운전자는 어디 있습니까? 라면서 놀랐고 유저 베가스 아론 또한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FSD를 주목하는 사람들에게요. 운전석에 아무도 없는 걸 보세요. 라며 기뻐하였습니다. 유저 메이수는 저는 차 안에서 운전자가 전혀 보이지 않네요. 여러분도 안 보이지 않나요? 테슬라가 척의 집 앞에서 비감독형 FSD를 테스트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유저 스텔라 컨티넘 패트리어트는 이번뿐만 아니라 지난 몇 번 동안에도 운전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벌써 몇 주째 원격 운전자 인프라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간 추측을 하였습니다. 물론 반대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유저 베니 볼릭은 키 큰 사람이 모델 3를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전석이 얼마나 뒤로 밀려 있는지 보십시오. B필러가 운전자를 가리고 있습니다. 라며 무인 운전서를 부정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테슬라와 인공지능, 자동차 산업 관련 전문 콘텐츠를 공유하는 분석가 AJ는 요즘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자주 올리고 있습니다. 그는 테슬라의 4월 유럽 판매량이 전년 대비 줄어들었다는 한 게시글을 인용하며 여러분 진정하세요. 상황이 보이는 것만큼 나쁘진 않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통계적 효과 때문입니다. 작년 1분기에 많은 차량이 제때 배송되지 않다 보니 2024년 4월에 판매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원래의 사이클로 배송이 되었기 때문에 2025년 4월에는 전년 대비 배송량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2024년 1분기 차량 배송이 지연된 이유는 수에즈 운하 분쟁과 방화 공격으로 일주일 동안 전력이 끊긴 베를린 공장 그리고 신형 모델 3의 램프업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맥락을 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맥락을 생략해서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드는 계정은 뮤트하는 걸 추천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번 4월에 유럽 판매가 전년 대비 낮아 보이는 것은 앞선 이유 때문에 작년 4월이 유독 많았던 것이고 따지고 보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겠죠. 이 말에 4.6만 팔로워를 가진 제프 러츠는 맞습니다. 또한 테슬라 스웨덴이나 덴마크 웹사이트에 가보십시오. 신형 모델 Y 재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분석가들은 기본적인 재고 확인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맞장구와 동시에 한탄하였습니다. AJ는 그들은 애송이입니다. 라며 동의하였습니다. AJ는 이어서 테슬라가 2025년 2분기에 41만 대, 44만 대 또는 47만 대의 차량을 판매하든 이 거대한 시가총액을 가진 회사라는 맥락에서 재무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로보택시가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 판매에 집착하는 것은 조금 터무니없습니다. 이는 잡스가 아이폰을 발표한 후 아이팟 판매에 집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폰 출시를 지원할 만큼 충분한 아이팟 판매가 있다면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테슬라를 아이팟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아이폰 때문에 사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2분기에 차량 판매에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라고 말하며 로보택시 출시라는 더 큰 혁신이 임박했기 때문에 차량 판매는 테슬라의 시가총액에 큰 재무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며칠 전 다뤘던 홀마스 카탈로그의 의견과는 다른 것입니다. 홀마스 카탈로그 또한 테슬라의 강성 지지자이지만 그는 로보택시 서비스 수익을 위해서는 테슬라 차량의 수가 그래도 중요하기 때문에 차량 판매는 중요하다. 이런 최고의 상품이 잘 팔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테슬라의 마케팅 접근에 문제가 있는 거다 라는 주장이었고, 오늘 AJ의 주장은 그보다는 더 미래지향적으로 로보택시가 회사의 메인 돈벌이가 될 것이기에 차량 판매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유저 이클립스 오너는 맞습니다. 모델 Y 공장이 신형 모델 출시를 위해 가동을 중단하면서 배송 웨이브가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 여러 지역으로 가는 차량들이 운송 중입니다. 이에 대해 다르게 말하는 사람은 10년 전 무지한 테슬라 Q와 다를 바 없습니다 라며 그의 의견에 동조하였고, 유저 CDS 또한 네, 그게 바로 요점입니다. 숫자를 이해한다면 이것이 그냥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걸 알 겁니다. 테슬라는 체커가 아니라 체스를 두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으며, 유저 더지 콜러는 하지만 기가 베를린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계속 물어보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줍니다. 왜 거기서 모델 Y 생산 증가가 그렇게 터무니없이 느릴까요? 왜 노동 문제와 낮은 사기에 대한 보고가 들려오는 걸까요? 베를린은 항상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말 형편없습니다. 점점 거대한 실수처럼 느껴집니다 라며 다소 맥락에는 벗어났으나 늘 램프업에 늦어지는 기가 베를린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이 말도 완전 틀린 말은 아니어서 공감이 갑니다. 일론 머스크는 현지 시각 5월 5일 폭스뉴스 진행자 제시 워터스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화성 진출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화성 식민지화가 인류의 장기 생존을 보장하는 생명보험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화성에는 단지 한번 갔다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속 가능한 문명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스페이스X의 궁극적 미션이기도 합니다. 우린 아직 화성에 아무것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진행자는 왜 우리가 화성에 가야만 합니까? 라고 되물었고, 일론은 화성에 가야만 우리의 의식이 확장되고 우주의 본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먼 미래에는 지구에 종말적 상황이 찾아올 수 있기에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화성으로의 이주는 그런 점에서 인류 전체를 위한 생명보험과 같습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팽창하는 태양열에 의해 파괴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행성 문명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언젠가 결국 태양에 의해 불타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고, 진행자는 그런 말을 직접 듣다니 놀랍습니다. 그 말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태양에 의해 불타 없어질 운명이라는 건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 떠날 계획을 세워야 하는군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수억 년의 시간이 있기에 아직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성에 착륙해서 깃발을 꼽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곳에 지구에서의 보급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속이 가능한 도시 문명을 건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인류의 문명을 결정 지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영상에는 수많은 지지와 반대 의견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유저 R107 팬은 우리가 인간을 화성에 보낼 때는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서여야 합니다. 편도 여행으로요. 누군가의 관광 판타지를 위해 그 많은 돈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사진은 로봇으로 찍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착민입니다 라며 일론 머스크의 말에 동의하였고, 유저 빅허우는 수억 년 후 화성에서 온 인간은 다른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원래 지구라는 행성에서 왔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우리 조상을 이곳 화성으로 보냈습니다 라며 재밌는 상상을 하였으며, 유저 제 닉스는 일론 머스크가 맞습니다. 지구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우주로 확장하는 것이 궁극적인 계획입니다. 비전을 행동으로 지원합시다. 여기서는 지속 가능성을, 저기서는 혁신을, 이 미래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의 계획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저 킹 오브 X는 이건 과학으로 포장된 공포 조장입니다. 일론의 타임라인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구의 미래는 인간이 아니라 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창세기는 지구가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요한계시록은 태양열이 아니라 신의 뜻에 따라 지구가 어떻게 끝날지 알려줍니다. 우리의 사명은 지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게 살고 복음을 전파하며 창조주를 신뢰하는 것이지 억만장자들이 탈출 캡슐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스티브는 일론의 화성 진출은 가짜 꿈에 불과한데도 많은 사람들이 마치 몇 년 안에 일어날 것처럼 믿고 있군요. 그들은 달에 착륙하거나 지구 성층권을 벗어나지도 못하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항상 가짜 꿈을 팔 준비는 되어 있죠. 그런데 왜 그게 사기로 간주되지 않나요? 라며 그의 계획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